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기업의 가치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기업의 가치. 요 기업의 가치를 파악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기업의 가치를 만약에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 기업의 가치보다 가격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거 HTS 열면 혹은 MTS 열면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고정이고요. 요건 고정이고, 기업의 가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기업의 가치보다 얘를 싸게 산다. 그죠? 기업의 가치보다 가격이 싸졌을 때 산다. 그죠? 이게 매수 타이밍이고, 매도 타이밍은 어때요? 이 기업의 가치보다 가격이 비싸졌을 때, 이거를 매도한다. 그죠? 판다. 이거죠? 되게 심플한 가정이 가치 투자입니다. 가치 투자.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인데, 이렇게만 말하면 이제 되게 심플한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게 있죠. 기업 가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기업 가치를 아느냐. 이게 이제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 자, 그럼 기업 가치를 이제 안다라는 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기업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옛날에도 좀 얘기했듯이 기업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를 뭐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겠지만 되게 심플하게 어 여기 있어요. 앞으로 벌 돈. 그죠? 만약에 기업이 영원히 돈을 못 벌어요. 영원히 돈을 못 벌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이 됐던 장사가 됐던 뭐가 됐던 돈을 못 벌면 영원히 돈을 못 벌면 내가 여기다 투자할 이유는 없죠. 그죠? 영원히 돈을 못 벌면 투자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못 벌더라도 앞으로 조금 벌 가능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잘 벌고 있다거나 뭐 이런 뭔가가 있어야지만 내가 여기 투자를 할 이유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기업 가치는 일단 벌 돈이 중요합니다. 번 돈 포함이죠. 번 돈 플러스 벌 돈이 중요하고, 그러면 내가 이 어떤 기업이 있는데 앞으로 이만큼의 돈을 벌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약 한 10년 동안, 혹은 뭐 지금 10년 동안 만약에 100억을 번다. 10년 동안 100억을 버는 회사를 내가 10년 동안 앞으로 100억을 벌 건데 현재는 뭐 10억을 벌어요. 그럼 나는 이걸 모르잖아요. 앞으로 벌 돈은 모르지만 현재 벌 돈까지는 알잖아요. 그럼 이걸 내가 몇 배를 주고 살 것인가, 몇 배를 주고 살 것인가가, 이게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했을 때는 이게 멀티플이고, 이 강반천 회장님의 책에서는 이거를 케이퍼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케이퍼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몇 배를 주고 살 것이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한 번을 이제 잠깐 이제 또 한번 봐보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나뉩니다.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이 케이스를 좀 나눠볼게요. 케이스를 나눠볼게요. 케이스 1. 지금 케이스 1은 약 그냥 삼성전자 같은 거죠. 삼성전자.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돈을 꽤 잘 법니다. 꽤 잘 벌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10억을 벌었어요. 전년도. 뭐 과거 한 10년 동안 쭉 10억을 벌었어요. 현재도 10억을 벌었어요. 그럼 미래는 모르지만 얼마나 벌지 모르지만 대충 비슷하게 벌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회사입니까? 어떤 회사? 성장은 하지 않지만 돈은 잘 버는 회사예요. 이 성장의 끈은 성숙한 회사죠. 성숙한 회사. 이런 회사는 사실 밸류에이션 하기가 조금 쉽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조금 보이니까, 앞으로 큰 변화가 없는 이상. 예를 들면 상성전자가 그냥 반도체 만드는 회사인데 공장이 그냥 조금씩 캐파 조금씩 늘려가면서 쭉쭉, 그 수요 공급에 따라서 공장 캐파만 조금 늘려가면서 계속 진행된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10억 벌 거잖아요. 그럼 이런 회사를 내가 얼마를 줄 것이냐? 이게 이제 배수입니다. 배수. 보통 이런 회사는 내가 얼마를 줄 것이냐,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제 이거 자기한테 걸린 거예요. 이런 회사 나 얼마 줄 거야? 이런 회사를, 삼성전자를 내가 만약에 10배를 준다, 5배를 준다, 20배를 준다. 이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면, 내가 결정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10배를 준다는 거는
10배는 준다는 거는 이게 10년 동안 현재 이익이 10억인데 내가 이걸 100억에 사온다는 거잖아요. 100억에. 현재 지금 10억 버는 회사를 100억에 사온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내가 100억에 사오면 내가 투자한 돈은 10년 동안 회수 가능하겠다. 그죠? 10년 정도는 이 정도 10년 동안 회수 가능하면 나는 만족한다랑 비슷한 말이에요. 이거 다시 말하면 10년 동안 연수익률 나는 그냥 한 10% 정도면 만족하겠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나한테 나한테 걸린 거죠. 나한테 이 회사를 얼마로 사올 건지는 나한테 걸린 겁니다. 나한테.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나는 10배, 나는 괜찮아. 이거 나 지금 이거 100억에 사오면 10년에 걸쳐서 이거 내가 그거 할 거야. 이익을 10년에 걸쳐 내 투자한 돈을 다 해서 할 거야 하면은 뭐 10%. 어떤 사람은 20배 줘도 된다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5%. 5%니까 5%면 연수익률 5%로 나는 만족할 거고 20년에 걸쳐서 이거를 돈을 회수해 올 거야 라는 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똑같이 10억을 쭉쭉쭉 버는 회사를 내가 멀티플을 20을 줘버린다면,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보통, 근데 이제 이거 사람마다 다르면 나만 온고집 가지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죠? 나는 이거를 20배 20배라고 생각했어요. 삼성전자를 똑같이 이렇게 이거 예예요. 삼성전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계속 10억씩 버는 회사를 앞으로 뭐 성장도 안 하고 쭉 똑같이 버는데 나 혼자 20배를 줬어요. 그럼 나 혼자 200억 주고 사와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남들은 다 10배 뺏기 생각 안 해. 10% 10배 뺏기 생각 안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 나 혼자 계속 비싸게 사는 거죠. 영원히 비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가정이 들어가는데, 방금 제가 가정한 게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가정한 게 앞으로 벌 돈이 동일하다라는 가정을 하나 했고요. 그죠? 동일하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에 그 가정이 두 개가 들어갔는데, 앞으로 벌 돈이 동일하다. 또 하나는 몇 배로 살 것인가, 내가 몇 배로 살 것인가, 그 내 기준을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이것도 더 어렵습니다. 나는 몇 배로 살 것인가. 이것도 두 개의 가정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두 개의 가정 곱하기 가정이 들어간 거니까 이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게 사실 아트입니다. 아트.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두 가지 좀 쪼개서 봐보죠. 쪼개서 앞으로 벌 돈을 내가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할 거냐. 이거 앞으로 벌 돈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당장 내년에 얼마 벌지도 잘 모르는데 앞으로 얼마 벌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아까 말했듯이 과거에 비슷하게 벌어온 돈이 있으면 이게 그나마 좀 쉽게 예측이 되는 거고, 혹은 이제 만약에 그 제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그 사업 보고서 같은 거 읽어보면 공장의 캐파가 있을 겁니다. 생산 능력. 이 생산 능력은 아무리 내가 늘리려고 해도 한계가 있죠. 시간과 그 공간의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 매출이 뻔해요. 앞으로 벌 돈이 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최대로 앞으로 벌 돈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못해도 기업 가치를 판단할 때 이 제조업 같은 경우는 맥스 이 정도까지는 못 벗어나겠다 이거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죠. 얘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장의 생산 능력이라는 게 있을 거니까 이거를 사업 보고서만 봐도 나와요. 요거를 해도 맥스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맥스가 이 정도니까 최소한 맥스보단 더 비싸게 사면 안 되겠구나. 뭐 요 정도 느낌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이게 언제 늘어납니까? 이게 공장을 증설을 했어요. 그죠?
공자를 증설을 하면 증설한 만큼 매출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매출이.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벌돈도 공장 증설할 때마다 요게 늘어날 겁니다. 그죠? 그게 이게 확장 가능성이라는 강마철 회장님이 얘기한 확장 가능성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공장 같은 제조업을 투자할 때는 그나마 조금 쉬운 게 뭐냐면, 언제 이 회사가 공장이 언제 공장을 늘리는지, 이 공장을 늘린 공장이 언제 완공이 되는지, 완공이 돼서 언제 생산이 돼서 언제 매출이 잡히는지, 이게 대충 보이거든요. 대충 보입니다.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짠짠짠, 요때 매출이 빵 늘 거니까 이때 이거 앞으로 벌돈이 늘어나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뭐 대충 제조업은 대충 이런 거고요. 근데 요새는 조금 어려운 게, 이따가도 또 얘기 나올 텐데, MDM 모바일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모바일 네트워크 세상이잖아요. 네트워크.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방금 말한 것처럼 공장 어떤 내 생산 시설 때문에 한계가 있었어요. 매출에 한계가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모바일 네트워크라 해서 어떤 구글 플랫폼이나 애플 플랫폼이나 뭐 이런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플랫폼 회사를 해버리면, 확장성이 사실 요 확장성이라는 게 무궁무진하죠.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어려운 거. 이게 예전에는 그나마 쉬웠어요. 앞으로 벌돈을 예측하는 거는 예전 제조업 단계에서는 그나마 좀 쉬웠어요. 그래서 예전에 가치 투자가 좀 잘 지금보다 더 많이 잘 먹혔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 기업 가치가 앞으로 벌돈이 눈에 대충 보였을 수 있거든.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은 보였을 수 있는데, 지금은 더 어려졌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미래에 돈 얼마나 벌지 눈에 안 보여요. 어디로 뻗어나갈지 상상도 안 돼요. 그죠? 카카오뱅크, 카카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문어발식으로 뻗쳐나가는데, 이 앞으로 벌돈을 예측해가지고 대충 이 정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게 그런 것이 한국 내에서도 어떻게 뻗쳐나갈지, 이게 가지치기를 어떻게 해나갈지 이게 다 예상이 안 되는데, 만약에 이 플랫폼 회사니까 마음만 먹으면 글로벌로 나갈 수 있잖아요. 글로벌로 나가면 더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벌지.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고, 이제 내가 몇 배로 살 것인가는, 그러면 이제 기존 제조업 마인드로 생각해보면, 내가 몇 배로 살 것인가는 주로 이제 이게, 대충, 내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 그러면 이게 내가 몇 배로 살 것인가는, 앞으로 이 멀티플을 얼마로 줄 거냐는, 이게 앞으로 성장이 아, 쭉쭉쭉 되냐, 안 되냐, 이거를 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고요. 일단 여기 있죠. 이익의 지속성, 변동성, 예측 가능성, 확장 가능성, 이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익의 지속성, 삼성전자처럼 꾸준히 벌어요. 꾸준히 벌면 내가 뭐 실패할 확률이 없죠. 꾸준히 뭐 연 15% 이상씩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이럴 경우에 삼성전자 지금 멀티플 얼마 받습니까? 한 12배, 13배 받죠? 그렇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일단 내가 생각해도 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보면 편합니다. 꾸준히 15% 버는 회사를 멀티플을 12배, 13배 준다.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되고. 근데 여기서 변동성이 좀 들어가면 이게 좀 더 깎일 수 있죠. 이게 예를 들면 꾸준히 버는 게 아니고, 화학처럼 이게 어쩔 땐 이렇게 잘 벌고 어쩔 땐 이렇게 못 벌고, 이 사이클 산업이라 그러죠. 어쩔 땐 또 잘 벌고 어쩔 땐 이렇게 못 벌고, 뭐 이런 변동성이 좀 심하다. 그러면 화학업체는 멀티플을 얼마 줍니까 지금? 6, 7, 뭐 이렇게밖에 안 주잖아요. 5에서 5, 6, 7, 5, 6, 7, 이렇게밖에 안 주는 게, 이게 변동이 심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거지.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어때요? 확장 가능성도 이게 적죠. 이 확장을 하려 그러면 아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공장을 늘려야 돼요. 공장을. 그죠? 반면에 이 확장 가능성이 높은 애들은 멀티플을 높게 주죠. 예를 들면 뭐 카카오, 네이버 뭐 50배, 60배 주죠. 50배, 60배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죠? 이건 당연히 뭐 플랫폼 업체니까 뭐 여기저기 확장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주는 거고, 그다음에 뭐 카카오 웹툰, 뭐 네이버 웹툰도 있잖아요. 웹툰 요런 것도 높게 주죠. 50배 60배 이렇게 넘게 주죠. 이게 왜냐면 이게 이제 한번 만들어 놓으면 MD의 모바일 네트워크 세상, 여기서 이게 다 펼쳐 나갈 수 있다 이거죠. 펼쳐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렵다 이거예요. 어렵다. 기업 가치,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결국에는 기업 가치를 판단한다는 거는 아트, 예술입니다. 예술. 이거 맞출 수가 없어요. 앞으로 벌 돈과 이거를 내가 몇 배로 살 것인가, 내가 몇 배로 살 것인가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를 잘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고, 그래서 저기 뭐죠? 워렌 버핏이나 벤자민 그레이엄 거 보면 사실 이게 이제 터무니없는, 자, 이제 기업 가치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냥 하면 안 되냐? 차트만 봐야 되냐?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이제 이거를 그 어떻게 생각하면 될 것 같냐면, 말도 안 되는 거는 걸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도 안 되라는 건 뭐냐면, 이 앞으로 벌 돈과 내가 몇 배로 살 것인가, 이거는 내가 몇 배로 살 것인가는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남들이 대충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충 주식 각 봐보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제조업은 멀티플 10배, 제조업에서 약간 성장성이 있는 제조업, 반도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12배. 뭐 대충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화학업종 같이 화학 정유 사업 같이 정통 사업은 뭐 5배. 그 다음에 약간 엔터나 이런 확장성이 가능한 건 뭐 20배, 30배. 이런 거는 30배. 그 다음에 뭐 소비재, 뭐 음식료나 이런 거 있죠. 음식료나 이런 거 그냥 뭐 영원히 필요해 보이는 화장품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원히 계속 쓸 것 같은 이런 거는 한 20배. 그죠? 20배. 뭐 엔터, 그 다음에 플랫폼 이런 거는 뭐 30에서 50배. 뭐 이렇게까지도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대충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넘들이 어떻게 하는지, 시장이 지금 어떻게 평가하는데 대충 보면 이거는 대충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대충, 이거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치고, 앞으로 벌 돈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앞으로 벌 돈은 이거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정확히는 모르지만 맥스치는 판단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맥스치 어떻게 판단하냐? 이게 시장 규모라는 게 있어요. 시장 규모. 예를 들면 반도체 반도체 시장 규모는 연 뭐 400조 정도다. 그죠? 자동차의 시장 규모는 연 한 3천조 정도다. 이런 게 대충 이제 구글링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뭐 풍력, 그러니까 좀 이따도 잠깐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앞으로 풍력 이런 거, 해상 풍력 이런 거 많이 발전한다고 하죠. 해상 풍력 이런 거는 시장 규모가 한 4, 50년 되면 이것도 한 3천조 규모로 늘어날 거다. 뭐 요런 게 다 있습니다. 요런 게 다 이렇게 조금만 찾아봐도 나와요. 그러면 이거 대충 우리가 이제 또 해보면 나오죠. 반도체 제조업이잖아요. 영업이익률 높게 잡아서 10% 잡읍시다. 그러면 이 반도체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이득은 대충 지금 한 40조 정도 되는 거고요. 반도체를 약 멀티플 한 10배에서 12배 정도 잡으면 어떤 반도체에 들어가 있는 회사의 시가총액은 400조에서 한 500조 사이 이 정도 될 거라는 예측이 되고요. 그러면 이 반도체 업종에서 이 회사가 1등을 하고 있는지 2등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혹은 자기가 들어가 있는 시장 규모의 지금 시장 점유율이, 이게 지금 사업보고서 같은 거 보면 대략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나오죠. 내가 반도체 어떤 회사인데, 삼성인데 반도체 시장의 40% 정도를 먹고 있다. 40% 정도를 먹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도체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대충 어느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200조 정도가 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시가총액으로 적절하겠다라고 대충 예상이 되는 거죠. 대충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엔터 업종의 전체 게임 업종의 전체 시장 규모가 올해 들어서 한 1,500조 뭐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00조. 그러면 1,500조 정도인데 여기에 이제 매출이 이 정도면 게임 업종은 영업이익률이 좀 높죠. 한 30%. 노다지죠, 노다지. 30%면 여기 한 500조 정도 이득이 생긴다고 하고, 이 정도 생긴다고 하고, 그럼 여기에 이제 게임 업종은 밸류에이션 한 20배 정도 주잖아요. 20배. 그러면은 여기 20배 정도면 얼마입니까 이게? 1경인가요? 1경? 1경원인가요? 1경원? 1경원 정도의 시가총액, 전체 게임 업종을 구성하는데 1경원 정도의 시가총액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 정도에 있고, 여기 안에 뭐 어떻게 저떻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1경원 맞나요 이거? 5 곱하기 1000조인가? 1경원 맞나? 되게 많네. 1500조 맞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대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인지 아닌지.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 이따가 잠깐 얘기할 텐데, 카카오뱅크가 30조가 말이 되는 가격이냐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대충 그 남들이 버는 돈, 이거에 남들이 생각하는 멀티플, 요거를 대충 생각해보면 말이 되는 가격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말이 되는 가격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한 후에 적당히 말이 돼 보이면 그거보다 훨씬 좀 싸게 산다. 이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싸게 산다. 훨씬 싸게 산다라는 거는 자기가 생각했던 가치보다 거의 뭐 50% 이상 아니면 뭐 100% 이상, 절반 이상 싸게 산다라는 게 이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모르니까, 정확히는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 책에서 그래서 이게 그 강바찬 회장님도 결국에 어려운 거는, 얘도 알프로 별돈도 어렵고, 이것도 내가 몇 배로 살 것인가, 케이퍼 멀티플을 어떻게 줄 것인가도 어려운데,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 이익의 지속성, 변동성, 예측 가능성, 확장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합니다. 결국에 정답은 없다 이거죠. 결국은 정답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에서 제가 보면서 좀 주의 깊게 본 거는, 1등 기업은 불황을 즐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우리가 살 때 1등 기업 뭐 하면은 반도체 삼성전자, 그죠? 뭐 저기 뭐 있죠. 다 1등 카카오 네이버, 저기 카카오 네이버 포스코 뭐 이런 거 다 있죠. 근데 이게 1등 기업이라는 게 사실 무거워서 잘 안 움직입니다. 이게, 그죠? 이게 우리는 이게 빨리빨리 돈 벌고 싶으니까 이게 약간 시가총액 좀 적은 애들 좀 사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조금 적은 애들 사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1등 기업이 불황을 즐긴다는 건 뭐냐면, 이게 보통 이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경기라는 게 사이클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뭐 여기저기서 나왔던 얘기지만 경기라는 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 이거죠. 이렇게 사이클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사이클이 좋을 때는 1등, 2등, 3등 이렇게 다 갈 수 있다 이거예요. 1등 기업, 2등 기업, 3등 기업 다 좋을 수 있다 이거야. 다 이게 공급 늘려놓고, 공급을 늘리겠죠. 갑자기 뭐 잘 팔려, 물건이 잘 팔리고, 가격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공급을 다 늘립니다. 근데 이제 뭐 반도체라고 생각해보죠. 반도체라고 생각하면 삼성, 뭐 지금은 TSMC, 지금은 또 인텔, 뭐 요새는 이런데 인텔, 예전에 또 치킨 게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보고, 지금은 다 잘 됩니다. 공급 막 늘려요. 뭐 잘 팔린답니다 하고 공급을 막 늘리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공급이 늘어나다 봐보면 이게 공급이 이제 초과가 생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야 이게 너무 많이 만든 것 같아 하면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엄청 많아지는 순간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급을 막 늘렸잖아. 공급을 막 늘렸다라는 거는 공장을 더 많이 졌다는 얘기고, 공장을 더 많이 들였던 건 비용이 계속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비용이 계속 많이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안 팔려요.
안 팔리고 안 팔리고 안 팔리고 안 팔리면 얘 중에 1, 2, 3 중에 예를 들어 4, 뭐 4까지 있다고 하면 3, 4가 망했어요. 3, 4가 망했어. 3, 4가 망하면 요거를 대부분 요거 1등이 다 가져간다. 망한 거를 1등 버틸 수 있는 2등은 여기서 간간히 버팁니다. 이렇게 불황이 다시 왔을 때 2등은 자기 이제 간간히 버텨. 간간히 버티는데 1등도 힘들긴 한데 좀 먹고 살기 조금 난 거죠. 그러면 3등, 4등이 다 무너진 거를 다 가져와 버립니다. 그러면 1등이 그 2 한번 거치고 나면 1등은 이렇게 커지고요. 다시 커지고 그래서 이 불황 때 1등 기업을 사면 2등, 3등 다 망한 거 이렇게 다 먹고 다음 사이클에는 이렇게 커져가서 엄청나게 다시 큰 기업이 된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인데 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장기 투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1등 기업을 항상 저는 그러니까 그 약간 2등, 3등도 이렇게 잘 요새 같은 경우는 잘 올라가니까 2등, 3등을 이게 좀 싼 거를 자주 봤는데 이런 논리에 의하면 1등 기업도 좀 자주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은 조그만 기업 중에 특정 분야의 1등 이런 거를 잘 찾는 능력을 키운다거나 그죠? 이런 걸 잘 찾으면 이 조그만 것도 1등을 할 수 있긴 하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강방천 회장님의 책을 읽어본 다음에 예전에 멀티플 한참 뭐 가치 투자 그 뭐 공부할 때 생각했던 내용들하고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다시 소개도 할 겸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